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명절 대목을 맞아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상인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명절 정취가 풍기는 전통시장을 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설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이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물건을 팔기 위한 상인들의 목소리가 시장 곳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자, 꽃게라 오징어 마무리입니다. 자, 동태포 4팩 받으시게요. 자, 딸기 2팩 15,000원, 블루베리게 2팩에 3,000원. 제수용품을 사기 위한 손님들의 발길로 점포마다 문전성시입니다. 여기저기 들리는 상인과 손님의 흥정 소리는 전통시장만이 갖고 있는 정겨움입니다. 단감 몇 개 얼마예요? 8개 5,000원. 아, 그래요? 단감 좋은 거예요? 아, 예.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좋은 음식을 내놓기 위해 과일이며 생선을 정성스럽게 고르고 또 고릅니다. 싸고 품질 좋은 물건을 구입하기엔 전통시장이 최고입니다. 대형 마트도 많이 가보고 전통시장을 많이 와봤는데 일단 가격이 저렴하고요. 이거 신선도도 괜찮고 그리고 일반 월급 받는 사람은 이때 훨씬 대형 마트 이거 훨씬 낫죠. 노릇노릇 붙여진 전과 따끈한 호떡, 모락모락 김이 나는 계란빵은 전통시장의 맛을 더해줍니다. 북적이는 설 대목의 상인들도 흥이 절로 납니다. 두둑해진 주머니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명절만 같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요즘에 소비 심리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장사도 좀 그렇고 그랬는데 이번에 설 맞이해서 행사도 해주시고 해서 좀 분위기도 살아나고 많이 팔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좀 설처럼 잘 됐으면 좋겠어요. 시장 한편에서는 명절 맞이 이벤트가 한창입니다. 설 성수품과 제수용품을 싸게 사는 것은 물론 뜻밖의 찾아온 행운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설 명절 살라고 시장 나왔다가 물건 많이 샀는데 이렇게 경품까지 큰 걸로 됐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기뻐요. 오랜 경기 불황에 사회적 갈등과 혼란까지 겹치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설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에는 즐거움과 넉넉함이 넘쳐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을 대한민국 경제중심 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특히 교통과 복지 등 다양한 시민 혜택과 함께 새로운 경제자유구역 유치를 통한 경제 발전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한 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구 300만 명 돌파와 대한민국 제2경제도시 도약을 가장 높은 성과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또한 행정체제 개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인천고등법원 유치 역시 성과입니다. 하지만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확정이 해를 넘기게 돼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여러 가지 국정 현실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이런 미흡한 부분들을 이제 금년에 속도감을 내고 차질 없이 추진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새 인천시는 기존 아이드림 시리즈를 통한 시민행복 향상과 함께 보물섬 프로젝트 가동으로 섬 관광문화 산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함께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발 KTX를 올해 준공 목표로 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GTX B노선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GTX D2 노선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인천 지하철 3호선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제3연륙교도 올해 개통해 시민들의 교통 편의 향상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인천이 그야말로 이런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아가는 중심 도시이자 대한민국의 또 미래를 이끌어갈 도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나갈 겁니다. 유 시장은 올 한 해 인천의 잠재 역량을 살려 인천 시민의 행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서 나라도 바로 세워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부의정경이라는 사자성어를 금년도 이제 시정의 한 목표로 또 정했는데, 우리 300만 시민과 함께 또 700만 재외동포와 함께 인천이 자랑스러운 도시로 더 거듭 발전해가고, 또 이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인천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힐루TV 뉴스 송유차입니다. 어수선한 전국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역에는 풀어야 할 현안 사업들이 적지 않은데요.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계획 들어봅니다. 이세진 기자가 김포갑 김주영 의원을 만났습니다. 한노이 또 간사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노동 현안들을 챙겨왔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요즘 이제 쿠팡의 과로사, 또 하나오션의 작업장 안전 문제, 노동 조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 현장에서 안전 문제를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제기를 해주셨거든요. 또 산재 사고도 많이 있었었고, 그래서 원청, 하청, 그다음에 노동감독청 이렇게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이런 정도로 조금씩 진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족들에 대한, 사망자 유족들에 대한 보상 문제, 이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노이 간사로서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 살림도 뭐 함께 챙기고 있는데 어떤 사업들이 좀 속도를 내게 될까요? 계양천 벚꽃길 조성 문제 같은 경우 이제 거의 매듭이 됐고, 걸포 중앙공원의 그 어린이 물놀이 공원, 이런 부분들은 아직 뭐 예산은 확보됐지만은 진척이 안 돼 있고, 또 그 체육 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빨리 진도를 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짚어보고 있습니다. 22대 들어와서 발의한 김포 3법이 지금 상임위 회부가 돼 있는데 이 법안들 왜 꼭 필요한지. 지금 이제 5호선은 작년 9월부터 예타가 들어갔기 때문에 신속 예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냈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속 예타가 진행돼서 빨리 마무리가 된다면은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소음 방지법 일부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보상을 일부 받고, 어떤 지역은 아예 보상을 못 받고, 그래서 5년마다 그 항공소음 피해를 조사할 게 아니라 1년마다 한 번씩 항공 피해를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지역에 보상을 하자. 또 하나 이제 중등학교 교육 일부 개정법, 그 부분은 이제 과밀학급을 해소하자는 내용이거든요. 김포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도의 5개 시군 지역에 과밀학급들이 있습니다. 상당한 도움을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지역 현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교통 문제, 5호선이나 서부권 광역급 행철도 GTX-D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인천 2호선 고양시 연장, 이런 문제들이 우선 우리 김포의 실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짚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타가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그에 대해서는 예타가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챙겨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중학군, 거기에 중고등학교 이렇게 복합 학교로 지으려고 했었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자체 투자 심의해서 일단 고등학교 신설 쪽으로만 정리가 되고, 아직 중학교는 반려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학교 신설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교육청하고 협의를 계속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의정활동 어디에 좀 초점을 둘 계획이신지? 나라의 경제를 다시 잘 돌게 하는 이런 쪽에 매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무너진 민주주의를 어떻게 다시 바로 세울 거냐 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올해 이슈라고 생각하고 지역의 현안 문제들, 교통, 교육, 또 생활 인프라들 이런 부분들을 확충하는 데 매진을 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즈마에 이어 최근에는 A형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전염병에 걱정 많으실 텐데요. A형 독감에 걸리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지, 예방법은 무엇인지 의지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교수를 김소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A형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 역대급 겨울 독감이다라고 할 만큼 많은 분들이 독감으로 병원을 찾고 있는데요. A형 독감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다른 바이러스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A형 독감에 걸리게 되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콧물, 인후통, 그리고 두통, 근육통, 관절통, 또한 간혹 가다가 복통, 구토, 설사도 동반되기도 합니다. 증상은 5일에서 7일 정도 지속이 됩니다. 네, 독감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예방접종을 하면 걸릴 확률이 좀 낮아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항체 형성 시까지 2주 정도가 소요가 되고 독감 예방접종을 한 후에 독감에 걸릴 확률을 70에서 많게는 90%까지 낮춰줄 수 있습니다. 혹여 독감 예방접종 후에 독감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중증으로의 진행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접종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현재 접종할 수 있는 독감 예방접종은 3가와 4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3종류 혹은 4종류의 독감을 예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독감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류의 독감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컨디션이 회복된 후에 접종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점점 독감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염성이 또 굉장히 강력한 걸로 보이는데 얼마나 전염이 잘 되나요? 네, 독감의 전염성은 매우 강해서 빠르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실내 환기가 잘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환경에서는 전파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만큼 개인 위생도 또 철저해 보이는데요.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네,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독감의 전파를 줄이기 위해서 기침 예절을 준수하고 외출 후에 손 씻기를 철저히 하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건축업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3일 오전 사기와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3살 남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명의수탁자 등 공범 9명에 대해서 각각 무죄 또는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